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찬솔TV의 김수성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잘 이겨내고 하루빨리 평상을 되찾기를 희망해 봅니다. 지난 하이쿠 이야기 제1편에서 체험과 비움의 미학 하이쿠, 그리고 제2편에서는 하이쿠의 정형, 그 속에서 무한한 가치를 찾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통은 하이쿠를 소개할 때 대부분 마츠오 바쇼나 마사오카 시키를 예로 들게 되지만, 이러한 하이쿠 두 거장 이외에도 훌륭한 하이징이 존재했다는 것은 하이쿠를 좋아하는 여러분들이라면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바쇼나 시키에 관한 내용은 세간에 많이 소개되어 있으니까 좀 다른 분위기를 자아내는 하이쿠를 감상해 보는 것도 흥미롭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앞서서 여러 번 언급한 바가 있는 미즈하라 슈우오 씨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먼저 미즈하라 슈우오 씨, 과연 그는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이름은 미즈하라 유타카이고 하이고, 즉 하이징으로 불리는 이름은 미즈하라 슈우오 씨입니다. 미즈하라 슈우오 씨는 일본을 대표하는 하이징의 한 사람으로 1892년에 도쿄시 칸다쿠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배우자는 요시다 시즈라는 분이고, 그는 현재 도쿄도 도시마쿠에 소재하고 있는 도립 소메 영락원에 모셔져 있습니다. 슈우오 씨는 하이쿠를 읊을 때 사용하는 필명의 일종이라 할 수 있는 하이고로 본명은 유타카라고 합니다. 그의 가장 큰 업적은 신흥 하이쿠 운동의 기수로서 현대 하이쿠의 토대를 마련한 것이라 할 수 있는데요. 정형이나 계절의 규칙을 지키면서 단가에서 배운 서정성 있는 하이쿠를 많이 남겼다고 합니다. 슈우오 씨는 23권의 모음집을 발표하였고 88년간 하이쿠에 인생을 바치고 1981년 7월 17일에 도쿄도 스기나미쿠에서 세상을 달리하게 됩니다. 도쿄 제국대학 의학부 출신자의 하이쿠 모임이라 할 수 있는 기노메카이, 이 기노메카이를 통해 하이쿠를 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마츠네 도요조에게 사사하다가 이어서 호토토기스의 다카마 쿄시에게 사사하게 됩니다. 그 후 새로운 하이쿠를 추구하기 위해 호토토기스를 이탈한 후 반 호토토기스를 모토로 하여 하이쿠를 추구해 나가게 됩니다. 미즈하라 슈우오 씨는 대대로 산부인과를 운영하고 있는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독일 유학협회 학교, 오늘날의 독협중학교이죠. 졸업한 후 제일고등학교에 입학하였습니다. 1914년 도쿄 제국대학 의학부에 진학하여 의사가 되는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졸업을 한 후 1918년에 다카마 쿄시에 나아가야 할 하이쿠의 길, 즉 스스무베키 하이쿠노 미치라는 글을 읽고 하이쿠에 흥미를 가지게 됩니다. 다음 해에 요시다 시즈 씨와 결혼을 한 후 28세 무렵부터 단가와 하이쿠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는데, 단가는 일본의 가인이자 국문학자인 쿠보타 우츠보에게 사사하였고, 하이쿠는 다카마 쿄시에게 사사하면서 다른 구집인 하마유미의 동인이 되었습니다. 다카마 쿄시가 주재하는 호토토기스에는 참가하였고 1928년 무렵에는 호토토기스의 CES로서 소개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CES의 표기는 숫자 4와 그리고 로마자의 라지 S라고 되어 있고, 이를 읽을 때는 CES로 읽히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4S를 용-S라고 읽을 수 있겠지만 정확한 읽기 방법은 CS라고 하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CS란 미즈하라 슈오시, 야마구치 세시, 다카노 스즈, 아바노 세호 이 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이니셜 S를 본따서 야마구치 세손이 붙인 호칭이라고 합니다. 이를 하이쿠 4인방이라고 표현하면 좀 더 알기 쉬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CS라는 말이 처음 사용된 것은 쇼와 3년 9월 호토토기스 발행소에서 행해진 하이쿠 강연에서 야마구치 세손이 어딘가 열매가 있는 이야기, 즉 도코카 미노아르 하나시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호토토기스 1호로에 게재된 내용 중에서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오늘 우리 가단에서 천하의 길을 토하고 천하의 인심을 거두어서 기뻐하며 칭찬을 아낄 수 없는 작가. 동쪽에 슈오시와 스즈가 있고 서쪽에 세호와 세시가 있다라고 말한 점에서 슈오시, 세시, 스즈, 세이호 이 네 사람을 CS라 부르게 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당시 호토토기스에서 이니셜에 S가 붙은 사람은 이 밖에도 CS를 주장한 야마구치 세손, 또한 관서지방에서 활약하고 있었던 히노 소조라는 하이징도 있었지만 일일이 다 언급할 수 없었던 사정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반 호토토기스를 모토로 하여 활동을 했던 슈오시를 이 CS에서 뺄 법도 한데요. 융화를 지향한 세손은 슈오시를 포함했다는 설도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 설은 아직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미즈하라 슈오시는 도쿄시 칸다쿠 사르가쿠초에서 대대로 산부인과 의원을 경영하는 일가의 장남으로 태어났다고 앞서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태어나면서 이미 의사의 길로 걷게 될 운명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슈오시의 인생은 그러한 주변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갔던 것입니다. 또한 슈오시의 장남 미즈하라 하루오는 나중에 성마리아 의과대학 명예교수가 되었고요. 슈오시는 후대로 이어나가야 할 바톤을 쥐고 있었습니다. 미즈하라 슈오시는 도쿄시 칸다쿠 사르가쿠초 출신으로 1889년부터 1943년까지 당시 도쿄도는 도쿄후라고 불렸습니다. 또한 도쿄후 안에는 도쿄시가 존재했습니다. 당시 도쿄시는 총 15개의 구로 구성되어 있었고 주변 군초손, 이 군초손이란 행정명칭을 말하는데요. 이 군초손이 이후 도쿄 23개 구로 바뀌어졌고 오늘날까지 행정구역이 23개의 구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흔히 도쿄 23구라고 말하고 있죠. 이 사르가쿠초라는 지명의 유래는 케이조 무렵인데 이 케이조 연간이라고 한다면은 1596년부터 1615년까지인데 당시 그곳에 일본 전통 예능극인 사르가쿠나 그리고 노가쿠 관계자의 저택이 즐비해 있었던 것에서 유래한다고 합니다. 하이쿠에도 연고가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마사오카 시키가 학창시절에 하숙을 하였고 다카마 교시가 평생 뿌리를 내리고 살았던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1931년 미즈하라 슈오시는 자신이 주재하는 구집인 아시비에서 자연의 진정함 그리고 문예상의 진정함이라는 글을 발표했습니다. 이 문장에서는요, 여태까지 자신이 소속했던 구집인
호토토기스의 대표자라 할 수 있는 다카마 교시의 전통에 따른 방침이 사소한 하이쿠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연이라는 소재를 자신 안에 녹여 넣어 일종의 정제된 문해의 진정함을 만들어내는 하이쿠가 앞으로의 하이쿠다, 이렇게 주장했던 것이죠. 이 슈우오 씨의 주장은 젊은 하이징에게 크게 공감을 불러일으켰고, 아시비 이외의 구집에도 하이쿠의 근대화를 추진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아시비에는 슈우오 씨와 마찬가지로 호토토기스의 CES였던 야마구치 세이 씨도 가입을 하였고요. 슈우오 씨와 함께 근대 하이쿠를 열었습니다. 이 신흥 하이쿠 운동은 연작 하이쿠 등도 적극적으로 읊었지만 연작 중에 한겨의 구화 전체, 또한 계절의 유무 등이 점점 문제가 되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연작 하이쿠란 내용상 관련 있는 구를 차례차례 짓는 것을 말하는데, 단가와 하이쿠 등에서 한 사람의 작가가 동일한 제재에 대해서 여러 개의 구를 짓고 전체적인 주제나 통일성을 갖도록 구성하는 일련의 작품을 말합니다. 계절의 구애를 받지 않는 하이쿠까지 만들어지게 되자 미즈하라 슈우오 씨와 야마구치 세이 씨는 신흥 하이쿠 운동에서 이탈하게 됩니다. 이것은 1936년 무렵의 일로 이 이후를 신흥 하이쿠 운동의 후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미즈하라 슈우오 씨는 다카마 교시의 자연을 묘사하는 하이쿠를 비판하고 개성을 통해 자연을 파가는 하이쿠를 주장했습니다. 다만 단순히 자연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시점을 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이 일은 하이쿠에서 감정의 주체성을 확립하고 근대 하이쿠의 새로운 측면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미즈하라 슈우오 씨 자신은 풍부한 감수성과 그리고 상상력으로 자연을 노래하는 신선한 하이쿠를 지었는데, 종래 하이쿠에 없었던 밝은 측면은 인상파풍이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또한 고어를 살린 구를 지은 것으로도 알려져 있는데, 특히 근대 하이쿠의 만엽집의 분위기를 풀어넣었다는 점에도 바로 그의 하이쿠의 특징이 살아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미즈하라 슈우오 씨는 한마디로 말하자면 싫고 좋음이 심한 그런 격정가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제자인 노무라 토시로가 슈우오 씨의 인품에 대해서 글을 남겼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싫어하는 상대와 일단의 교류를 갖는 것은 사회인이라면 누구든지 경험해야 하지만 슈우오 씨는 그런 것을 전혀 못하는 사람이었다라는 취지를 밝혔습니다. 반면 선호하는 인물과는 철저히 교제하는 타입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른바 지나칠 정도로 청렴한 성격은 슈우오 씨의 하이쿠 인생의 여실히 드러나 있습니다. 미즈하라 슈우오 씨는 도쿄 제국대학 졸업 후 63세까지 산부인과 의사로서 일을 했죠. 본가의 산부인과를 이어받은 것 이외에도 국내성에서 많은皇族의 출산에 관여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1928년부터는 쇼와 의학 전문학교, 즉 현재 쇼와 대학인데요. 여기에서 산부인과의 초대 교수로 후학을 양성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1978년에는 쇼와 대학에서 특별 공로자로 표창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때 미즈하라 슈우오 씨는 억새풀 들녘에 대학이 세워진 지 50년이라는 글을 읊었는데, 1928년 초대 교수 시절에서 1978년 특별 공로자 표창을 받기까지 5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음을 회상하는 구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 구는 쇼와 대학 캠퍼스에 10위로 남아 있습니다. 미즈하라 슈우오 씨는 급성 심부전증으로 1981년 7월에 세상을 떠났을 때 그의 유작으로 알려진
하이쿠 중에 그해 아시비라는 구집 8호로에 게재되었습니다. 읊어볼까요? 아지사이야 미즈베노 유게 하야키카나 아지사이야 미즈베노 유게 하야키카나. 자, 이걸 우리말로 한번 읊어보면 자양화여 물가의 저녁 식사 이르는구나. 자, 여기서 이 자양화라는 것은 수국을 말하는데요. 일본어로는 아지사이라고 합니다. 장마 무렵에 피는데 꽃 색깔도 연보라빛부터 붉은빛까지 실로 다양한 데다가 시내에도 가로수 대용으로 흔히 볼 수 있으므로 일본인들이 좋아하는 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구에서는 야 그리고 카나라는 기레지가 두 개나 사용되고 있는 것이 그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레지를 사용하는 것은 작자 자신뿐만 아니라 이 구를 감상하는 이에게도 좀 더 긴 여운을 남기고자 하는 작자의 심정을 엿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양화는 장마를 대표하는 꽃인데요. 자양화가 피는 시기에 낮이 길어 아직 해가 지지도 않았는데 나름 운치가 있는 물가에서 맞이하는 저녁 식사가 너무 이르게 느껴진다라는 내용으로 감상해 볼 수 있습니다. 미즈하라 슈오 씨는 하이쿠를 논할 때 먼저 명확히 해둬야 하는 것이 바로 하이쿠는 서정시다라는 점이죠. 이 점을 그는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서정시란 자기의 감정을 영탄하는 시로 그 감정이 강하면 강할수록 이것을 단적으로 나타내므로 17자의 그 짧은 시구 중에서 작자의 감정이 넘쳐 있음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미즈하라 슈오 씨의 출생과 그의 생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다음 시간에는 그가 남긴 공적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하이쿠를 통해 삶 속의 작은 행복을 발견해 보시는 것은 어떻겠습니까?